D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와 김진환 변호사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의 진행을 맡은 이소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김진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이나 사업자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이나 사업자가 계속해서 좀 과태료, 과징금을 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기본 지키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 가장 많이 위반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경험상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이들 위반하는 사항은요. 동의서 내용이 잘못되어서 법 위반하는 경우, 위스탁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이행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파기 의무의 경우에는 실제 현장 조사나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개인정보 컨설팅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법 위반을 발견하지 못하면 개인정보 파기 쪽을 좀 보자 그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전사적으로 정교한 플랜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파기 의무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죠. 네, 제 동의서, 또 위스탁 관리, 개인정보 파기 의무 어느 하나 놓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 현장에 계시면서요, 이 동의서 관련해서 기업들이 놓치는 상황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만한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동의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동의서 때문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H라는 대형 유통사가 홍보 이벤트 목적의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아니해서 형사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임원들이 기소되고 민사적으로도 다수의 그 소송이 발생했던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동의서 내용도 미흡하긴 했지만 정보 주체인 고객들이 쉽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 그런 형식적인 면도 굉장히 부각된 케이스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이 동의서 준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남의 회사 동의서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동의서를 베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제게도 간혹 변호사님 개인정보 동의서 쓰던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동의서 준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어떤 건지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그 해당 동의서와 관련한 사실관계, 예컨대 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들이 뭔지, 그 목적들이 뭔지, 그 다음에 실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실사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상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네. 특히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동의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쉽다고 생각하는 게 또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동의서 작성이 사실 단순 이런 어떤 문서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수준의 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요, 사실 빠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사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다면요, 이제 기업이 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에요, 처벌받게 되는 범위와 그리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 유통사의 경우와 같이 심하면 이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제3자 제공이라든지 민감 정보나 고익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잘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제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개인정보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면 쉽게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울러 동의서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여됐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동의서와 관련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은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 유통사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그 동의서와 관련된 이벤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처벌을 받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마케팅 부서의 임직원이라든지 그 보고를 받아서 승인을 했던 대표이사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목만 들으면요, 확실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할 대상이 꼭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담당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완벽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변호사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만들지 마시라, 뭐 이런 것입니다. 네. 책상에 앉아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막 상상을 하고요, 추측이나 이런 거에 기해서 동의서를 만들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빠뜨리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미흡한 동의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피하려면 개인정보가 실제 처리되는 현장, 부서, 관련 문서 상황에 직접 맞닥뜨려서 실제 눈으로, 발로 이런 현황들을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동의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제로 세심하게 신경 쓰는 로펌이나 컨설팅 업체에서는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정한 체크리스트를 고객들에게 드리고 그것들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내용을 다 채워서 다시 가져오시면 그에 기초해서 동의서를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거의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각종 그 테크니컬한 법률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기업 스스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동의서를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가급적 이를 이용해서 실제 동의를 받기 전에는 변호사라든지 관련 전문가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법에서 중요한 건 팩트 체크네요. 책상에 앉아서 상상하지 마라.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김진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수 있는 지표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 개정으로 신설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희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BNTV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보안@보안뉴스.com 또는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